안녕하십니까. 꿈마을 2장 박정혜입니다.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책 중에서 타인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마음 다스리기 편입니다. 심경부주와 논어예는 화를 누르고 욕망을 절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주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성을 낼 때는 돌발적으로 불쑥 일어난다. 그래서 손권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내는 기운이 산처럼 솟아나게 한다라고 했던 것이다. 욕심이란 웅덩이나 못과 같아서 그 속이 더럽고 흐려 사람을 더럽게 물들이므로 욕심을 틀어막는 것은 구덩이를 메우듯 하고 화를 누르는 것은 산을 넘어뜨리는 듯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화와 욕심은 다스리기 힘든 인간의 기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억눌린 감정은 더 나쁜 방식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표출되고 상처를 주기 마련이므로 화를 참는 방법을 연구할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기질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근본적인 기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는 산을 넘어뜨릴 정도의 노력과 구덩이를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보통 노력으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백공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성품과 기질이 사나워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스러워하며 집안 살림을 부수곤 했다. 훗날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되면서 논어를 아침 저녁으로 여유롭게 보다가 자기를 책망할 때는 두텁게 하고 남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엷게 한다며 원망이 멀어질 것이다 라는 구절에 이르러 평생토록 성내는 것이 느닷없이 없어졌다. 논어 위령공편에 나온 공자의 한마디가 기계가 넘쳐 사나운 여백공의 성질을 다잡는 데 도움을 준 것이지요. 이 사람의 기질을 바로잡는 건 공부였습니다. 책을 읽은 사람인가 읽지 않은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와 욕심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증자는 매일 3가지로 자신을 살필 것을 권합니다. 첫째,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할 때 최선의 마음을 다하지 못한 것이 없는가. 둘째, 벗과 사귐에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은 없는가. 셋째,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나 자신 살피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최선을 다하고 벗에게 믿음을 주고 배운 것을 실천할 것. 그러지 못하면 화 잘 내고 욕심 많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증자의 말은 다음 공자의 말과 같은 뜻입니다. 타고난 본성은 비슷하나 익히는 것에 의해서 달라진다. 잘못을 했다면 즉시 고쳐라. 자기 허물을 발견하면 마음속으로 송사를 하듯이 맹렬하게 하라. 올바른 말이나 글을 들으면 곧바로 실천에 옮겨라. 타고난 본성보다 후천적 노력이 더 중요하며 고칠 때는 맹렬하게 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애써야 하며 바로 실천에 옮기라는 교훈입니다. 정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좋은 것을 보았을 때 좋은 쪽으로 바꿔나갈 수 있으면
천하의 좋음을 다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다면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유익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주자도 고칠 때는 맹렬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은 마땅히 바람처럼 빨리 해야 하고 허물을 고치는 것은 마땅히 우레처럼 맹렬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